중국하고의 좀 비교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약간 국뽕이 약간 쳐졌네요. 방송 초반에. 자,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그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중국은 이제 해외 지원 물품을 가지고 일종의 다른 나라의 암묵적인 정치 외교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양아치 짓이지.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쪽 국가들을 자기 체제 선전이라든지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이거를 극복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조만간 이제 다시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봐요. 일단은 우한 자체가 그 바이러스를 완전 통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한에서 환자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사망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한이 아닌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 유입, 역유입으로 인한 감염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방역을 완료시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에 사태가 들어올 때 이제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사태는 3월 말 안에 중국이 끝낸다. 끝나지 않든 끝낸다. 그리고 끝나게 된다고 하면 10만 명 감염에 3천 명 사망 수준으로 발표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딱 2달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3월 말이 되기 전에 얘네들은 코로나 정식 선언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지금 생겨나고 있는 환자는 한두 명이고, 다른 지역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환자 빼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환자 말고 중국 내 자체 발생 환자가 없다고 거짓말 하는데 100% 거짓말인 거고요. 지금 해외 유입을 통해서 상하이를 비롯한 뭐 광저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환자들이 늘어나서 통제받고 있고 치료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통계 안 넣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는요, 직항이 전부 다 취소됐어요. 모든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들은 다른 지역 안에 내려서 상하이라든지 텐진이라든지 이런 데 먼저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1차적인 검역을 거친 이후에 베이징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냐는 거죠. 이미 중국은 완벽한 상태의 방역을 마무리 지은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무리하게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출근시켰고, 학교의 폐교령을 휴교령을 폐교는 없애는 거니까 휴교령을 멈추고 강제로 학생들을 전부 다 학교에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제 삐끗하면요, 다시 우한 사태와 같은 대감염 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 중국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원인이 시진핑이 잘했다. 강력한 사회주의, 강력한 통제주의, 전제주의가 국가를 구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한테도 예를 들어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국가를 비롯한 미국한테까지 니들 통제 안 해봐. 통제 안 하면 니들 다 죽어. 계속되는 확산은 국민 통제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 이란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 국가들, 친사회주의 국가들한테는 내 스타일대로 해.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럼 내가 물건이고 방역 제품이고 다 대줄 테니까 내 방식대로 해봐라고 하면서 자기네 시스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안 하고도 민주적으로 주민 통제 없이 강제 조항 없이 이 대지역 유행 감염을 이겨낸 대한민국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강제로 대구를 봉쇄시키고 신천지 교인들을 무조건 명단 추적해가지고 감옥에 잡아놓고 했으면 우리도 통제를 시켰겠죠. 근데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방식을 안 쓰고도 자체적으로 생산한 마스크와 자체적으로 생산한 키트와 의약품으로 지금 의료 시스템에 붕괴 없이 이걸 해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게 대한민국이고, 그거를 포기했던 중국식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아프고요, 집에 가 계시고요, 죽을 병 아니면 전화하지 마세요, 911에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영국이나 유럽의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국가들이 국민들한테서 엄청난 욕을 처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보도 보셨어요? 스페인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관리 안 하는 거예요. 70대 이상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94세 노인이 치료받고 나섰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이탈리아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식으로 통제를 시작을 했으나 실패했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애들은 너무 낙천적이라서 지들이 죽을 거라고 믿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통제해도 저 새끼들은 말 안 듣는다는 얘기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심각한 감염이 확산돼 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중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3%만 죽고 지나갈 거야. 중국이 통계를 내보니까 사망률이 3% 정도로 그냥 유지돼 라고 했는데 막상 딱 까놓고 보니까 4%, 6%, 9%, 10% 가까운 수치까지 사망률이 치솟아 올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확산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전 국민 다 죽이기 전에 한국 시스템을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물자도 시스템도 의료 인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탈리아는 이 중국하고 친해갖고 그동안 계속해서 중국 편만 들고 뭐 1대1로 뭐 이런 거 받아들이고 중국 자본에 의해 가지고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미 유럽의 다른 국가들한테 미운 털이 박혀버린 거예요. 유럽의 주변국들 하나도 이탈리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 나라 챙기기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 챙긴다는 게 유럽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유럽의 그 이탈리아에 있는 주민들이 그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그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못 나가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래를 부르면서 절망과 공포를 이겨내고 있다라고 이제 해외 토픽이 나왔는데 중국은 이 화면을 캡처해다가 거기에다가 중국 국가를 부르는 오디오를 합성해가지고 지금 이탈리아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극복하게 됐다라는 이유로 해갖고 중국을 칭송하고 중국의 찬양가 국가를 부르고 있다라고까지 가짜 뉴스를 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무슨 중국어를 안다고 중국 행진곡이나 중국 국가를 부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뉴스지. 근데 자국 국민들을 믿고 있다는 거죠. 야, 시진핑 대단해. 2달 만에 우한 사태도 해결하더니 이제는 우리 우방국 이탈리아까지 도와주고 있어. 아 근데 그렇게 정신승리에서 얻어지는 게 뭐야? 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상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 이 방식이. 중국에서요? 아니 이탈리아에서 중국식으로 해보니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는 중국하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그 반중국 여론들이 형성돼서 풀려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이나 폭로로 이어진 게 그동안 중국이 이탈리아한테 준 게 있어요. 방역 물자나 뭐 마스크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게 공짜가 아니었던 거야. 이탈리아 정부가 다 돈 내고 산 거였어요. 돈 주고 팔아놓고 그 판 물건을 갖고 마치 공짜로 준 것처럼 생색을 낸 거야. 야, 뭐 이런 국가가 다 있어. 지금 중국이 무상으로 제품, 그러니까 방호복이나 마스크를 제공한 국가는 딱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돈 주고 팔았어요. 말로는 지원한다 그래 놓고. 일본한테도 일본은 너무 웃긴다. 일본이 초창기 때 그 구호 물품을 그 못 모르고 중국에다가 우한 사태 초기에 제공을 했죠. 제공을 했는데 일본 그 지자체에서 그 얘기했던 그때 보내드린 것 중에 남은 거 있으면 좀 반송 좀 해주세요. 몇 개라도 있으면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일본 쪽에는 수출 물량이 좀 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마스크 자체가 완전히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일본 쪽에서는 지금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다 치과용 마스크 같은 우리 같은 그 KF94 같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 해보고 의료용 마스크 같은 것들도 재고가 곧 떨어지게 될 뭐 위기에 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탈리아한테 했던 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바로 배신을 타는 거죠. 원래 이 국가 대 국가 관계란 게 러시아랑 다시 손을 잡은 겁니다. 이탈리아가? 그렇죠. 네. 이탈리아가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는데 지금 기댈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또 이탈리아하고 또 나름 관계가 좀 돈독합니다. 원래. 예, 왜냐하면 EU 국가 중에 이제 유일하게 네. EU가 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가가 이탈리아예요. 네. 러시아를 편들어주던 일종의 이제 외교적 전력이 있어. 이탈리아 애들이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좋게 말하면 이제 근거리 외교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EU 쪽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러시아한테 그동안 잘했어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군 바이러스 전문 의료진 네. 이게 이제 군의관을 보내준 거죠. 의료 장비들하고 같이 이탈리아로 22일, 23일에 걸쳐가지고 9대의 수송기를 급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 기동팀, 나 이 기동팀이라 그러면 자꾸 이 백골 부대 생각나는데, 아무튼 뭐 8개의 기동팀하고 100명의 바이러스 전문가, 의사들, 이게 100% 의사는 아니겠죠. 군의관일 수도 있고, 뭐 간호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상당량의 의료 물자와 인력들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이 이제 이탈리아 전역에 이미 무너져버린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한 전역으로 이렇게 수송이 되고 있는데요. 수송을 하고 있는 그 차에 마크를, 하트, 빨간 하트를 붙여놓고, 러시아로부터 사랑과 함께. 라고 하면, 정말 낯간지럽지 않아? 낯간지러워요. 네, 그러니까 주문 그냥 곱게 주면 되는데, 너무 불편해. 네, 러시아로부터 받기 싫어. 사랑과 함께라고 하는 일종의 프레카드를 붙여가지고 혹시라도 못 읽는 사람이 있을까봐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영어 3개 국어로 이걸 써가지고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불편해. 이렇게 적당히 이탈리아를 돕고 있는 모양을 만들고 있고 이거를 또 이제 세계 언론 쪽에 뿌려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중국한테 손 벌리긴 그렇고 러시아한테 한번 좀 어떻게 얘기해볼까 싶은 자존심 약한 나라들의 뭔가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계속 이제 목이 메네요. 4,000명 넘었어요. 작가님. 네, 아무튼 그 무엇이 중요해. 아무튼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이런 이제 그 유럽의 국가들이 이 확진자가 현재 이제 거의 한 3만 명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태리 같은 경우 거의 600명이 매일 죽더만. 그러니까 감염률도 감염률이지만 이상하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초기에 그냥 막 방역해갖고 우리나라 억지로 짓눌러갖고 지금 사망률을 1.2, 3%까지 억제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 0.7%였는데 지금 1.3%까지 올라왔거든요. 뭐 앞으로 이제 계속 확진자는 늘고 사망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건 다시 1%대로 고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적극 방역을 할 때만 이 정도 숫자가 나오고 그냥 되는 대로 풀어놔 버리면 이거는 진짜 5, 6%에서 10% 가까이 사람 죽일 수 있는 살벌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직접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치료를 받았던 분, 그러니까 직접 이 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던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엄청 고통스럽대요. 막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답니다. 치료 과정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벼운 감기로 알고 지내는 그런 인플루엔자성 이런 균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탈리아에 이거를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도 사실 거의 집시야. 옛날부터 살림이 어려웠기 때문에 맨날 국가 안에는 마피아가 창궐을 했고, 그래서 세계에서 유럽에서 가장 이민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아르헨티나도 엄청나게 많이 갔고, 러시아로도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러시아로 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아는 집시, 유태인의 이동 경로하고
이탈리아인의 이동 경로가 어느 정도 겹쳐요. 음. 그러니까는 서양인처럼 생긴 유태인은 이탈리아나 불가리아나 뭐 이런 쪽 남부 유럽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러시아가 확진자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었는데 이 중에 이제 해외에서 유입돼 가지고 감염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이탈리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환자들 중에 외래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의 과반수 이상을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단 이탈리아를 먼저 막기 위해서 이걸 먼저 내보낸 거예요. 명색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푸틴하고 콘테하고 같이 EU의 이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데 아마 러시아는 이런 방식으로 자국이 생산하고 있는 이제 방역 물자들을 통해서 EU하고의 경제적 관계를 풀고 제재를 푸는 목적으로 이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의 사례예요. 이제 이미 2년 전쟁으로 벌어진 겁니다. 이게 통제로 인해서 막아야 된다. 통제만이 가능하지 풀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중국식 방식은 국민의 인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전제주의 국가적인 독재에서나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서 소금 민주화된 국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민주화도 민주화고요. 그쪽 나라가 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말 잘 안 듣죠. 그게 민주화지. 시민이 똘똘해서 말 안 듣는 게 어찌 보면 민주화일 수도 있는 거야. 국가 정치를 안 믿잖아. 굉장히 자유로운 네. 민족이야. 그래서 어차피 니들은 너무 민주화돼 갖고 내가 컨트롤 못 하니까 70 넘은 노인들은 4개월 이상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요. 70 넘으신 분들 중에 발병한 분은 구급차도 부르지 마세요. 치료 못 해드립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만 치료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게 중국식 방식이라는 거야. 해보니 어떻게 됐어? 국민이 들들 끓잖아. 왜 들들 끓어? 그렇게 안 하고도 살리는 나라가 있거든. 전 세계가 전부 다 중국 같은 방식으로 어쩔 수가 없어. 늙은이들, 죄송합니다. 네. 나이 든 사람은 치료할 방법이 없고 이건 약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사람, 경증 환자만 치료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털어버리는 게 당연한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면 어느 국가 지도자인들 이런 방식을 안 택하겠냐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국가가 있잖아. 그렇게 안 하고 성공하는 국가가 있잖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방식대로 해야 하면 되잖아. 왜 우리는 저걸 못해? 우리가 돈이 없어, 가오가 없어.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기를 해. 우리나라가 우리 같은 나라들이 GDP가 한국보다 밀려. 왜 한국보다 못하는 건데? 라는 논리로 정치가들이 욕을 처먹고 있는 겁니다. 차기 당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한국 때문에 한국 같은 방식을 취하는 척이라도 안 하면 이제 지금 있는 지도자들의 차기는 없는 겁니다. 정치인의 수명이 한국적 시스템을 이식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려버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정치인이 욕먹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인도 지금 화난 것 같은. 영국 모디 총리도 그렇게 놀지 말라고 화내시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국가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게 없는 거야. 국가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모이지 마세요 그러면 마지막인데 더 모여야지 막 이러고 이 얼마나 국가의 말빨이 안 맥히면 이 정도로 가겠냐고. 그렇게 사재기 하지마. 화장지 얼마든지 있으니까 사지마 그러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 화장지 널널하게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 지금. 맞아. 이게 결국은 시민의식이고 정치의식인 거예요. 그네들은 선진국 아니고 그네들의 국민들은 국가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했잖아. 자발적으로. 이걸 이뤄낸 위대한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야당의 기레기들이 야당의 인사들이나 기레기들이 지금 사태가 진행되어 있는 과정을 보고 정부가 뭐 한 게 있어 국민이 잘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애초에 이 사태 시작부터 모든 정보를 욕먹을 거 알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수없이 많은 인력들과 시스템을 동원해 가면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 가면서 초기 방역을 실시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유지되는 유일한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찬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정치인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밝혀지게 되면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냥 모르고 슬그머니 지나가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 하는 방식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 그 방식 때문에 국민이 희생됐고, 거기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처럼 하지 못했느냐.